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공부 재료로서의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강으로 이렇게 얘기가 넘어가 버리면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공구강, 탄소강, 합금강, 뭐 금연강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건 화학적인 얘기고 그보다도 우선 그 강을 만들기 이전에 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그림을 몇 가지 놔뒀는데 여러분들 이게 다 아시죠? 이게 마징가 제트고 뭐 그랜다이저 이런 거는 아마 한 40 중반 50 넘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캐릭터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철인 28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근래 그 많이 영화에 나오는 아이언맨. 공통점이 뭘까요? 좀 철이죠.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그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 격리할 때 보통 뭐 충성, 단결 이렇게 하는데 강철이라고 하는 그런 부대도 있습니다. 아마 54단이지 싶은데 거기서는 이제 강철 이렇게 구호도 그렇게 써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철에 대해서 강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일반 철이 아니고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이라는 것은 이제 합금이기 때문에 다음에 상세하게 하나씩 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거나 이제 그 철이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고대의 제철도, 철과 강, 그리고 이제 강의 종류와 용도, 이러한 순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은요, 지금 그 인류 문명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재료입니다. 이 철이 없으면은 지금 이런 그 현대 문명이 있을 수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역시 철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지구의 가장 무거운 비중이 가장 큰 무거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바로 철이고요. 그다음 뭐 내핵은 전부 다 철과 니켈의 합금입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도 이제 적혈구와 뭐 뼛속의 어떤 그 원소로서 한 작은 못 정도 한 3g 정도의 철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생명의 활동하고도 완전히 직결되는 그런 원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철기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건 이제 청동기입니다. 청동기인데 철기 시대 때도 역시 이제 청동을 같이 사용을 했었고요. 철기 시대 때도 역시나 그 농기구들은 그 돌을 좀 많이 썼습니다. 돌칼이라든지 돌란 이런 것들을 많이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들이 가야 시대 때 나오는 그 철기 문화 유물들입니다. 이 말물을 가리는 이런 철갑이라든지, 아니 군인들이 쓰는 이런 판갑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이제 고구려 시대에 가면은 이제 철갑이 나오는데, 철갑하고 판갑은 다음 기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역시 가야의 고분에서 나오는 그 무덤의 발굴 현장입니다. 바닥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정렬하게 깔려 있는데, 요것들이 바로 요겁니다. 이건 철기인데, 우리가 금괴를 많이 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철이 그 화폐와 비슷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장이나 왕족들의 그 무덤 밑에 어떤 그 부의 상징으로서 이런 철계를 깔아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왜 뜬금없이 밥이냐고 하는데, 밥은 실제로 그 철기 무쇠솥이 개발이 됨으로써 밥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 앞쪽에는 뭐 청동기 시대 때는 토기를 많이 썼었고요. 토기를 쓰다 보니까 그거를 밥을 할 수 있는 압력이 안 됩니다. 온도는 올라갈 수가 있지만 압력이 되지 않아서 보통 이제 물을 많이 부어서 국물을 끓여 먹는 죽이라든지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음식들을 좀 많이 먹었고, 그 철기가 보급이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밥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철에 이제 그 인류하고 처음으로 접촉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제련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운석들, 지구 별동으로 날아 들어오는 운석들 속에 있는 그 철을 이용해서
이런 그 장식이라든지 무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투탕카멘, 여러분들 그 황금 마스크로 잘 알려지는 그 투탕카멘 왕에서 나온 그 부장품인데, 요거는 칼 성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운석철, 그래서 별똥별에서 나오는 철로서 만들었습니다. 투탕카멘 시대에는 역시 아직 그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운석에 나온 철로서 만든 그 무기들이고요. 요것들이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그 운석철이라고 합니다. 별똥별에 들어있는 그 철로 된 그 별똥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서양에서는 1700년대 후반부터 이제 그 철에 대한 그 개발이 많이 시작됩니다. 지금 최초의 그 철로 만든 그 다리는 철교죠. 철교는 아이언 브릿지라고 1780년대에 이제 건립이 됐는데 지금 아직 있습니다. 그 실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편에 보시는 것이 이제 기관창 트레비싱이라고 이제 1800년도에 이렇게 그 바닥에 궤도를 깔아놓고 사람들한테 시연을 시켜주는 그런 철도도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이 이제 그 네메시스호라고 최초 철갑선입니다. 이게 철선인데 전기 기관을 동력으로 해서 지금 이제 뒤쪽에 그 보시는 것이 그 청나라의 그 함정들인데 역시나 철갑선하고 목선하고는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도 안 되죠. 그리고 또 요거는 철로 만든 그 구조물입니다. 건축 구조물인데 수정궁이라고, 크리스탈 팰리스 수정궁이라고 하는데 1851년에 지었고요. 여기서 만국 박람회라는 것이 최초로 열립니다. 그러다가 이 건물이 1936년도에 화재로서 다 소실이 돼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부 다 영국에서 개발되거나 건축되거나 만들어진 그 철로 만든 구조물들이고요.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가장 큰 그 경제 강국, 그리고 또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철 문화의 바탕을 둔 그런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좀 전에 네메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그 아편 전쟁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아편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면요. 지금 여기 홍차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도 아직 있죠. 트와이닝하고 립톤하고, 이게 트와이닝은 1770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그 다음에 립톤은 1840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차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먹는데 그 대가로서 막대한 은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은을 국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린 것이 삼강무역이죠. 삼강무역. 그래서 인도 벵갈 지역에 있는 아편을 수입을 해서 중국에 팔고 그 금액을 대가로서 이제 그 차를 수입해 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 아편을 팔기 위해서 그 항구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때 출동한 것이 네메시스, 최초의 철갑선이고요. 그 당시 무장들은 중국의 이런 배들하고 목선들하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중무장을 해서 네메시스하고 철갑선 두 대가 그 영국 그 함대, 그 상하이 입구에 있는 28대 배를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개항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매몰되게 되죠. 자,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철의 제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이전에도 이제 그 고조선 시대부터 이미 그 철에 대한 그 기록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고구려 때에 가장 이제 그 우리 철기 문화가 좀 발달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중국에서의 어떤 그 철기 문화에 대한 그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밭을 갈든지 아니면 그 내과에 사철이나 철광석을 주어서 이렇게 용광로는 아니죠. 용광로는 아니고 용해로에 녹여서 이렇게 그 초강법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우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풀무가 개발됩니다. 풀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화로에 불을 화력을 세울 수 있는 공기를 집어넣는 건데,
풀무는 이슬람에서 최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넘어와서 수력을 이용한 물레방아를 이용한 이런 풀무가 개발돼서 이런 그 재련법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그 밀양이라든지 김해, 그 다음에 그 충주 쪽에 이런 그 철광석 지대가 많습니다. 이런 철광석들을 해서 재련로, 그러니까 이제 쇠를 녹이지는 못하고요. 그 당시에 녹이지는 못하고 여기 철광석하고 숯을 집어넣습니다. 숯을 집어넣어서 온도를 높이면은 한 900도, 1000도 정도 되면은 쇠가 녹는 것이 아니고 산화된 이런 그 붉은 그 녹들이 날아가면서 이런 덩어리 처리가 됩니다. 이런 덩어리가 괴련철이라고 하는데 이 괴련철을 계속 달궈서 망치질을 하고 두드림으로써 이 안쪽에 있는 불순물이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조직이 침해되면서 어떤 그 무기나 필요한 도구들을 이제 만들어 썼었죠. 과거에는 저기 있었습니다. 그 연속국이 있었는데 그때 주몽이 막을 때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칼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고구려에 있어서는 쓰던 칼이 좀 잘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뭐 야철대장이라는 모팔모가 만든 것이 이제 그 초강법, 초강법이라고 이제 쇠물을 끓여서 거기다가 지금 말하는 황토입니다. 황토 가루를 집어넣으니까 그게 강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하고 강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안에 불순물이 날아가고 이런 그 화학적인 원소들이 첨가됨으로써 중국보다도 더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그를 토대로 고구려가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강의 제조 시간에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강을 만드는 그 방법에 있어서 초강법, 관강법, 그리고 베스에머 전로법 뭐 이런 식으로 돼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고구려 시대에 아차산이 어디냐면은 서울의 북쪽에 있습니다. 아차산인데, 거기 요게 고구려 시대의 군망입니다. 군사들이 이제 숙식을 하면서 국경, 그 당시에 이제 신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런 군망을 짓고 살았는데, 거기 나오는 유물들입니다. 유물들을 보면은, 이런 화살촉이라든지 도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화살촉을 분석을 해보면요, 되게 좀 특이한 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속은 연철이고, 바깥쪽은 강이 나와요. 강철이 나온다는 얘기는, 둘을 이렇게 섞은 것이 아니고, 연철을, 단련을 해서, 단련이라면은, 가위를 해서 망치를 두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두드려서, 바깥쪽에 있는 탄소를 태워서 날리면서 줄이는, 그래서 강의 성질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보시면 또 주철이 나옵니다. 주철은 쇳물을 녹여서 보는데 쇳물 속에 탄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바깥쪽은 또 강철이에요. 그래서 주철에 있는 탄소를 태워내는 이런 또 기술을 썼었고, 그 다음 주철과 강철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조직을 봤을 때는 고구려 시대 때는 이런 단련강, 그러니까 쇠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어내는 그런 강철뿐만 아니고 주철을 다시 강철로 만드는 이런 기술도 이미 발전이 되어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고구려 시대 때는 이미 중국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철을 재련하고 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됐다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개마공원 아시죠? 북한의 함경도 쪽에 가면 개마공원이라고 하는데, 그 개마공원이 이런 개마무사들이 달리던 지대다. 그렇게 이제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 개마라는 것이 뭐냐면은 말에다가 철갑을 입힌 겁니다. 이게 지금 통구에, 지금 이제 중국인데, 통구 12호 거분의 벽화입니다. 벽화에 보시면은 장수가 긴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말도 다 이렇게 다리도 안 보이게 다 이제 철갑을 두고 있습니다. 철갑. 좀 전에 제가 고려
김해에 나오는 그 가야시대 때의 갑옷은 판갑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찰갑이라고 합니다. 비늘같이, 물고 비늘같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계마무사들이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합니다. 한때 계마무사들이 많을 때는 5만 기가 됐대요. 5만 기. 보통 뭐 5천 기에서 1만 기 이렇게 되는데, 고구려가 가장 전성기 시대 때는 이런 중무정한 병사들이 5만 명이 됐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그 철비늘을, 철편하고 무기들을 만들 수 있던 것은 기술뿐만 아니고 경제력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그 무장을 시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위력적인 그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그 전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이면에는 국가의 그 재정적인 철에 대한 기술이나 재정적인 것도 바탕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고구려 당시에 중세 시대 때에 서양의 그 무사들입니다. 무사들인데 이게 보시면 전부 다 판갑입니다. 판갑이라서 이게 되게 둔하게 돼 있어요. 그 목을 돌리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한 몸통이다 보니까 엄청 무겁고, 그리고 칼도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나중에 칼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칼에 대해서도 보면 아주 둔탄하고 베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둔기입니다. 그냥 때려서 상대방의 상해를 가는 이 정도 수준인데, 고구려 시대에는 금이죠. 금인데 이거는 양날을 채워서 아주 이렇게 벨 수 있도록 근접전에서 아주 그 적은 힘으로도 상대방의 그 위협적인 상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그 무기들을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에밀리전입니다. 경주 박물관에 가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얽힌 얘기도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종목에만 해도 거의 한 19톤 정도 됩니다. 19톤. 동이 2만 관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한 19톤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종을 매달기 위해서는 이 구조물 위에 어떤 이쪽에 보시면은 용류라고 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직경이 8.5c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경주 박물관에 옮겨서 종로에다 걸라니까 도저히 이 구멍 속으로는 너무 가늘어서 지금 현대 기술로도 8.5cm의 그 봉을 집어넣으면 다 휘어집니다. 이게 종목에만 19톤이지만은 그 하중을 할 때 그 충격을 합치면 한 25톤 정도의 그 하중을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무슨 특수화건이든지 쇠 사슬을 꼬아서 하든지 간에 15cm 이상은 돼야지 이 종을 무게를 붙여준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찾다 못 찾고 1500년 전에 만드는 그 쇠막대를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당시에 그 철을 만드는 그 기술이 좋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얇은 강철을 김밥 말듯이 이렇게 돌돌돌 말고 또 때리고 단련시키고 이렇게 열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0년 전에도 이렇게 큰 엄청난 기술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초기 나오는 고대 시대 때는 괴련철을 만들었습니다. 철을 녹인 것이 아니고 철광석에 있는 그 녹성분을 끄집어내고 거기서 해면철, 괴련철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두드려서 강을 만들었는데, 강과 철하고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탄소입니다. 탄소의 성분 함량에 따라서 일정 성분보다 없으면은 탄소가 적으면은 연철, 아예 없으면 순철이 되죠. 순철이고 아주 적으면은 연철이 됩니다. 그리고 탄소가 2%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주철인데, 주철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뚜껑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무쇠솥에 있는 그런 아니면은 우리가 연탄을 뗄 때 연탄을 연료로 사용했을 때 연탄 불 뚜껑 이런 것들을 썼는데, 그것들은 떨어뜨리면 잘 깨지죠. 그래서 그거는 취성이 나옵니다. 취성이라면 이제 잘 깨지는 거고, 경도는 높습니다만은 취성이고, 그리고 연철은 지난번 석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철사를 만들기 잘 늘어나야 되니까 말랑말랑하게 되는 성질이 이제 연철인데, 이건 탄소가 상당히 적어야 된다.
아주 적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잘 깨지지도 않고 무르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강이 되겠습니다. 이게 탄수강인데 다음 시간에는 강의 종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